네, 이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우리가 다들 잘 알듯이 4차 산업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AI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술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공정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은 한번 그 전에 그 세미콘 코리아에서 있었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반도체 기술의 역할과 준비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좀 시간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장 강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반도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IT가 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두바이에서는 곧 드론이 택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마존 고 스토어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줄을 안 서게 됩니다. 물건을 그냥 들고 나가기만 하면 결제가 되기 때문이죠. 일본의 그 페퍼 로봇은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벌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옛날 좀 오래된 슈퍼 히어로인 배트맨은 인간인 알프레드를 집사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비교적 새로운 슈퍼 히어로인 아이언맨의 경우에는 AI 컴퓨터인 자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사용하고 있는 AI 스피커는 좀 원시적인 형태의 자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18년 CES에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벌써 여러 나라에서 그 스마트 시티의 샘플 시티가 선정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에 부산과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인터넷과 5G 통신망으로 연결을 해서 빅데이터와 AI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IT 분야에서의 혁명들이 드디어 네 번째의 물결을 저희들한테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IT 분야에서의 첫 번째 물결은 퍼스널 컴퓨터의 발명으로 시작됐죠. 가정과 회사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웨이브는 인터넷으로 이 기계들이 연결이 되면서 커넥티비티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공급이 되면서 드디어 개개인들이 움직이면서도 연결이 되고 또 특히 스마트폰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특히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 엄청난 양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들어 20년도 더 된 그 오래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는 AI가 드디어 실적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기반의 AI가 네 번째 우리한테 다가오는 물결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뭔가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Y축이 1년간 지구상에서 생성이 되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제타바이트로 표시되고요.
작년에 이게 30제타바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7년 이내에 5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1제타바이트가 얼마나 큰 양인지 좀 필링을 좀 느끼기 위해서 제가 삼성의 1TB 모바일 SSD를 갖고 왔습니다. 1제타바이트는 약 10억 개 정도, 이게 10억 개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이것을 길이 방향으로 일렬로 놓으면은 지구를 2바퀴를 도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다, 오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석유를 적극적으로 인류가 활용하면서 석유 관련된 제반 산업이 크게 발전을 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도 이러한 발전을 이뤄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보시죠. 10년 전 2007년에 전 세계에서 매출 상위 10대 그룹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1등은 석유 회사인 엑슨모바일입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엑슨모바일은 10위로 밀려났고요. 10위권 내에 들어있는 10개의 회사가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드디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뜨기 시작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2년 전에 알파고랑 프로 바둑기사하고 한판 붙는 바람에 드디어 우리한테 AI가 다가오는구나를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AI를 기반으로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수가 1,800개가 넘어섰고 그 회사들이 창출하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랑 반도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이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은 AI라는 기술은 인간의 뇌가 하는 일을 모사를 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죠. 데이터를 모으고요, 이동을 시키고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생각 또는 계산이라는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실제 우리 시스템에서는 어떤 것들이 하는가, 어떤 하드웨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반도체가 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에서 가장 데이터 중에서 대표적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CMOS 이미지 센서가 컬렉트를 하고요. 위치나 거리 정보를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기반의 라이다가 컬렉션을 할 것 같습니다. DVS는 좀 비교적 새로운 세미컨덕터인데요. 이게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뎀 같은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고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CPU,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다음에 AI 시대에 새로 나온 계산기인 NPU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반도체가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반도체 매출이 앞서 스피커들이 얘기하신 바대로 연 한 6% 정도의 견조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게 21%가 넘는 성장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그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인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률이 가장 높더라. 개수도 많이 쓰게 됐고 그 다음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60년 동안 반도체의 성장은 그림 하나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트랜지스터들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현대 반도체의 경우에는 수십억 개의 그 선과 선 사이의 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앤 스페이스죠. 영어로 라인 앤 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라인 앤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줄여서 단위 면적당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성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칩이 소모하는 전력도 줄어들고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칩의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왔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라인 앤 스페이스의 최소 단위를 저희는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디자인 룰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뒤에서 많이 나올 테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디자인 룰을 감소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 개의 반도체 제품의 경우에 일제히 디자인 룰의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드는 코스트도 많이 둔화가 되고 심지어는 로직의 경우에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시는 그 노란 화살표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저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의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룰의 감소 속도는 현저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은 D램은 굉장히 간단한 디바이스입니다. 이 D램 원빗은 트랜지스터 하나하고 커패시터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커패시터는 면적은 작으면서 높이는 높은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시키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트랜지스터는 구조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트랜지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저항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래시,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2013년에 그 덴서티를 드라이브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만들어졌죠. 즉, 플래너 낸드에서 버티컬 낸드로 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플래너에서는 개별 트랜지스터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데 집중한 반면에 3D 낸드에서는 위로 이 고층 빌딩처럼 트랜지스터를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저 수가 100개 정도에 이르렀죠. 그러면서도 트랜지스터의 구조 자체도 전하를 모으고 뿌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로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2디멘셔널한 거에서 3디멘셔널한 방식으로 바꿨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마도 다음번 제너레이션 정도가 되면은 V낸드의 경우처럼 트랜지스터를 싸곡싸곡 차곡차곡 쌓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CMOS 이미지 센서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에요. 특히 AI 시대에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모으는 그 디바이스가 카메라고 카메라의 주력 반도체가 CMOS 이미지 센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센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픽셀 사이즈는 계속 줄이면서도 레졸루션은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아니지만 패키지 기술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패키지라는 것은 단순히 앞에서 언급한 그 칩들을 안전하게 감싸주는 재료, 감싸주는 기술 정도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 패키지도 점점 더 속도는 빠르고 덴시티는 높은 방향으로 진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단순한 봉지 재료로서의 기술이 아니고 칩과 칩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얇고 가볍고 열의 전도가 빠른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든가 칩과 칩을 붙이는 접착제라든가 칩을 감싸주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들을 계속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적인 예를 들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저보다 앞서서 연구소장을 하시던 분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과거에는 반도체 칩은 설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칩메이커가 잘 만들면은 성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앞으로는 설비와 소재 업체가 상당히 주인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까 정량적으로 측정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삼성 반도체의 경우에 삼성 반도체 매출이 증가한 만큼 저희 협력 그 설비하고 소재 업체 매출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양적인 지수지 그 실제로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설비 업체, 소재 업체하고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인트 프로젝트의 수를 센 겁니다. 5년 동안 3배가 늘었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연구원들, 저희 연구원들과 설비 소재 그 업체의 엔지니어들하고 인터랙션한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그 5배가 증가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연구소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설비와 소재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이노베이션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인 앤 스페이스를 작게 만드는 기술의 근본은 포토리소그래피가 제공을 합니다. 포토리소그래피의 파장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양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이름은 Extreme Ultraviolet Technology입니다. EUV라고 하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신 이유 때문에 그 고층 빌딩 같은 구조를 나노 스케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그 서피스 텐션 포스가 더 이상 무시할 만큼 작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저렇게 무너뜨려요. 자,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설비 업체들은 설비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컨셉은 뭐냐면요. 물리 시간에 배우죠. 우리 물질의 베이스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근데 좀 더 어드밴스드 피직스를 공부를 하면요. 제4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임계, 영어로는 슈퍼 크리티컬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를 들어가면요. 서피스 텐션 포스가 제로가 돼요. 그걸 이용해서 양산에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칭 분야입니다. 애칭에서 어려운 점은 작고 깊은 홀을 뚫는 겁니다. 이 홀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요. 직경은 머리카락 직경의 500분의 1이고요. 그 너비하고 높이의 비율이 그 두바이의 빌딩이 있잖아요. 부르즈 칼리파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근데 오래 걸려서 뚫으면 소용이 없어요. 빨리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비업체는 계속 파워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조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발견을 했어요. 마이너스 30도 이하의 극저온을 가면은 이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크라이오제닉 애처인데 이 기술은 수년 내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흔히 부딪히는 케이스인데요. 삼성전자에서 내년부터 매그네틱 랜덤 억세스 메모리를 생산을 할 예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기존의 방법으로 애칭이 안 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애칭을 해내기 위해서 아이온 빔 애처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화학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힘을 줘갖고 물리적으로 뜯어내는 겁니다. 아톰은. 자, 오른쪽은 뭐냐면은 A라는 물질을 제거할 때 밑바닥에 있는 B라는 물질은 전혀 제거하고 싶지 않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선택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electivity입니다. 극도의 selectivity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된 아토믹 레이어 애처라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원자층을 한 레이어씩
정교하게 제거하는 기술이고 이것도 거의 양산에 임박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 심지어는 한 달도 걸려요. 한 달 이상도 걸리고 이 과정 중에 결함이 생깁니다. 원치 않는 이 딥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딥백은 칩을 죽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의 적입니다. 뭐가 필요하면요, 이 칩의 어느 부분에 딥백이 있는가를 눈으로 보고 그 딥백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툴이 인스펙션 툴인데 벌써 눈치채셨겠지만은 패턴 사이즈가 점점 더 미세화되면서 딥백의 사이즈도 줄어듭니다. 이 작은 딥백을 보기 위해서 계속 화장을 줄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일종의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인데요. 이 우리 웨이퍼를 위에서 쳐다보면은 기존에는 맨 위층 한 층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에너지를 굉장히 높인 설비를 개발해서 보면은 아래층도 보여요. 이게 되면은 아래층과 위층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을 관찰을 하고 측정이 가능해서 그것을 공정 중에 고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머티리얼은 얘가 너무 많아서 간신히 3개만 골라왔습니다. 애칭 아까 말씀드린 A라는 물질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가스. 그 다음에 이제 V랜드의 경우에는, 버티컬 랜드의 경우에는 아까 그 100층짜리를 100단을 쌓은 다음에는 사실은 100개의 계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정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 100개의 계단을 한 개씩 만들다가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트릭은 뭐냐면은 리소그래피에서 굉장히 두꺼운 포토리지스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6층, 9층을 형성을 해주는 트릭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회사에서 계속 세대별로 30% 이상 두께를 높이면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모스 이미지 센서에서 오가닉 포토 다이오드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포토 다이오드, 시모스 이미지 센서의 포토 다이오드는 실리콘 밑에다가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얇은 필름 하나가 대체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필름 자체가 포토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픽셀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그 레졸루션도 높일 수 있습니다. 패키징 분야에서의 그 혁신적인 것을 2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그동안은 칩 하나하고 칩 하나를 붙이던 것을 수백 개의 칩이 이미 놓여있는 웨이퍼하고 웨이퍼를 직접 붙이는 일입니다. 이 기술이 양산까지 가능해진 이유는 기술의 개발 때문이죠. 설비에서. 즉 아래층 웨이퍼하고 위층 웨이퍼를 그 중심부터 붙여나가면서 센서를 이용해서 웨이퍼를 뚫고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관계를 모니터링하면서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아래층 웨이퍼를 일부러 휘게 만들어서 고정을 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양산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 HBM이라고 해서 이것은 최근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게 없으면 AI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D램을 굉장히 얇게 갈아갖고요. 4개 이상 이렇게 적층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패키지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요 D램하고 D램 사이에 수십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간격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언더필 플로우 방식으로 채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재 업체에서 그 대신에 여기다가 이런 필름 형태로 그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을 개발을 해줘갖고 그냥 열을 가하면서 누르면은 접착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세미콘 코리아의 주인공이신 설비와 소재 메이커들이 이노베이션을 끊임없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어려움은 여태까지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설비, 소재,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인프라스트럭처에 관계되시는 여러분들의 이노베이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반도체 인더스트리는 아마도 여태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굉장히 큰 기술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반도체 이코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멤버들이 손을 잡고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도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반도체 기술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 이제 세미콘 코리아에서 그 발표한 발표를 보았고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및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반도체 및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